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들 구직자들이 뽑은 최악의 면접 질문 5가지가 있는데요. 뭘 것 같으세요? 아, 이 친구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심쿵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왜 당신은 여자친구 없나? 남자친구가 왜 없나? 뭐 이런 것들. 아, 그런 거? 그럼 언제 결혼할 건가? 뭐 이런 약간은 좀 저 옛날에 그런 질문 받았어요. 왜 내 사생활을 물어보지? 아. 약간 이런 것들. 근데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생활을 물어보면서 별 신경을 잘 안 썼는데 요즘은 좀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네. 저희 세대는 좀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저희 세대는 그냥 어디서 처음 보는 사람 만나더라도 무슨 일 하세요? 결혼하셨어요? 몇 살이에요? 근데 이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신뢰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좀 갖다 보니까 맞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저는 그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되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할 때 네.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시니? 이거. 개인기신가요? 아니. 그게 저는 좀 기분 나쁜 질문이 아닌가. 네. 네, 구직자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저도 엄청 옛날에는 근데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5가지가 뭐예요? 조사됐다는 게? 5가지가 아니, 왠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 맞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뭐 합격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죠? 그렇죠. 떨어졌단 말인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평가할 시간도 좀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네네네.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 좀할수 정도는 뭐 있는데. 이해를 해줘야 되는 멘트가 그렇죠. 아닐까 싶네요. 네. 두 번째는 여기 나왔네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까 그 버전으로 다시 해주세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연습하셨어. 작가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연습해 주세요. 작가님이 부산 분이시라 네. 잘하실 것 같은데. 또 그다음 뭔가요? 네, 그 다음은요. 일과 가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너무 뻔합니다, 이거 진짜. 네. 그렇죠.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근데 할지. 또다시 저희 세대 때는요. 네네. 네. 물론 뭐 차이는 안 아니, 나지만 뭐 강조하셔도 됩니다. 저희 때는 네. 서점에 가면 처세술책이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은 아예 처세술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그거였어요. 그냥 직장인이 전부고 거기 보면 10계명 뭐 이런 거 있어요. 직장에 뭐 올인해라, 가정은 뭐 뭘로 뭐 두 번째로 해라 이런 것들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도 정해져 있었어 그때. 당연히 직장입니다. 뭐 그런데 요즘은 나라에서조차도 캠페인을 하잖아요. 여가가 있는 퇴근 시간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또 젊은 친구들도 사실은 이런 답변을 직장이라고 말은 할지도 모르겠지만 생각에 가지고 있는 친구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번째는요. 애인은 있나? 마지막으로 또 당신을 왜 뽑아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자주 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군요. 저는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근데 가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철저하게 취준생 입장인 그쵸. 거죠. 입장. 그쵸. 네. 본인이 답하기 힘들다고 네, 얘기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자신이 좀 답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왜 뽑아야 되냐고 물어보게 되면 사실은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쉬운 답변인데 요즘은 직무적합성 가지고 얘기하면 그쵸. 되잖아요. 네. 그죠? 뭐 그쵸. 이런 지식, 기술, 태도를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이런 건 스트레스 받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안 던질 수는 없어요. 네. 네. 그 의도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자기 강점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또 마음 상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 독설 준비하고 계시죠? 정말? 오늘도 독설해야 되나요? 항상 따뜻하게 하신다고 항상 안 해놓고 하려고요. 이렇게 다 항상 저 오늘은 착착하시고 따뜻한 계시는 것 얘기만 같아요.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지원자를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굳어있더라고요. 특히 요 5가지는 한번 빼지 못해요. 왜 뽑아야 되느냐만 빼고 4가지는 안 해보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따뜻한 그런 말을 들을 지원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행정직무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197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네.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국가경제기관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 중 하나는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융자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국내 수출 마케팅, 네, 네, 국제 협력 지원과 기술 컨설팅, 종합 진단. 그래서 좀 기업들이 약간 컨설팅 관련된 것도 여기서 좀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네.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연수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인력 양성이나 중소기업의 글로벌을 같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또 활약하고 있다. 좋은 역할이군요. 네, 가장 정말 좋은, 중요한 네, 역할이네요. 네네네. 오늘 지원자는 일반 행정 직무로 지원을 하는데요. 직무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일인가요? 일반 행정 업무라 그러면 경영기획, 총무, 기업 신용분석, 여신심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력, 전공, 그다음에 연령. 뭐 일단 공기업에서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걸 좀 지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단 조사 연구 분야들이 있는데 이분은 석박사 소지자만 약간 업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특성상 보자면 석박사 소지자만 지금 가능하고요. 네. 그 외에는 이른바 탈스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 청년 인턴이나 중소기업 청년 인턴 중 한 곳에 3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거나 중소기업 채용 리포트와 논문 입상자, 중소기업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이상 입상한 지원자들은 일반 지원자보다 우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한 번쯤은 이런 거 알아두시면 중요한 좋을 것 포인트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기관 청년 인턴이나 중소기업 청년 인턴을 했던 경험들이 네.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가끔씩은 그런 중소기업에서 또 인턴십을 했던 친구들이나 몇 개월 이상 근무했던 친구들을 우대해주는 전형이 좀 있더라고요. 이전에도 한번 되게 의외의 친구가 기업은행에 합격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당시 한 6개월 정도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는데 그런 전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만 뽑는 TU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잘 활용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게 중소기업을 알아야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공공기관 입사다 보니까 NCS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네. NCS 설명해 주시죠. 우리 삼촌. 예. 주변에서 저보고 전문가라고 좀 그래서 인정을 하는 편인데 저 스스로.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주변에서 아니, 전문가라고 전문가 하면 맞습니다. 네, 제가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NCS 뭐 전문가. 인증서라도. 제가 이번에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책도 또 새롭게 그 NCS 관련된 있는데 혹시 여기 있죠 여기. 네. NCS는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필요하겠지만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NCS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직무를 지원을 하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평가를 받는데 네. 평가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역사 시험, 여기는 뭐 이런 시험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휴학도 하고 뭐 사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나라에서 이 직무에 대한 스펙이라든가 지식기술 태도를 표준화 시켜 놓으면 직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쌓아온 사람은 여기서 다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NCS가 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기업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양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NCS는 중소기업들이 적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인사제도, 교육제도 뭐 이런 거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그렇죠. 드는데 제 패키지로 돼 있으니까 갖다가 이렇게 적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한 가지 직무를 희망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공기업들이 상당수가 순환 근무제를 좀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어떤 체제는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을 하는 어떤 의미로 시행 중인데 저는 이게 숨은 의미가 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 지방 근무나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회사를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공기업이 계속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좀 인원을 좀 적체가 되는 것을 좀 약간은 풀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정말 숨은 의도가 있군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 인력들이 안 빠져나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걸 감당하기는 제가 볼 때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직관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정도는 또 뭐냐면 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권 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그 권한을 지게 되면은
굉장히 부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빨리빨리 이걸 돌리는 경우도 좀 있다. 사실 이게 핵심일 거예요. 네,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아까 거죠. 그 첫 번째 음모론보다는 이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아요? 음모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순환제 그 기간을 평균 3년 정도 잡는 것 같아요. 딱 익숙해질 즈음 그 업무가 맞습니다. 참 익숙해질 때쯤 그때 이제 눌러 앉으려고 하면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게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열심히 적응하게 그쵸. 하고 네네.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겠죠. 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할 텐데 다시 중진공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네. 초봉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 돈 얘기는 다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시나 봐요. 숫자를 좋아하는 우리 사촌께서 또 연봉 소개해 주시죠. 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네. 여기가 3,403만 원. 네.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보다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일반 행정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럼 오늘의 지원자 서진희 씨는 셀프 영상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원하게 된 서진희입니다. 제 이름은 한 번 말하면 기억에 남을 정도로 독특하지도 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길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분의 자기소개를 통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진희 중 진은 참 진으로 정직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처럼 노력으로 똘똘 뭉친 학창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시작으로 여러 컴퓨터 자격증과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중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은 제대로 필기는 하루에 8시간씩, 실기는 4시간씩 공부하여 합격하게 숫자가 되었습니다. 나와주네요. 필기 두 번째로 8시간씩, 실기 여러 4시간씩. 종류의 대회에 출전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주말을 반납하며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노력한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여 생활기록부가 10장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내 활동과 체험 활동에 참여하였고 친구들이 필기만 보면 전교 1등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진희 중 희는 빛날 희로 밝고 명랑하고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처럼 밝은 성격을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졸업 후 백화점 판매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단국대 의료원 환경보건센터에서 사무보조 및 ADHD 연구보조 아르바이트를, NGO 기관에서 거리모금 활동가를,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엑셀 작업 아르바이트 등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보며 사회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학상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뻤고 보람찼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외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의미 있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잡스에서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중소기업과 이런 대표님, 부분은 현직자분들을 관련된 만났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로 좋아하는 취재하러 부분일 다니는 것 같아요. 것도 인터뷰 내용을 글로 다듬어 기사로 합격입니다. 발행하는 것도 여기까지 쉬운 벌써. 일이 아니었습니다. 면접만 잘 보면 하지만 딱 인터뷰에 좋겠네요. 응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여 우수기자단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경험은 재산이다 라는 인생관으로 많은 경험을 해왔고 이것은 저의 이름을 알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직무에 맞는 경험으로 또 다른 재산을 쌓아 입사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러지는 아, 정말 훈련 잘, 저 박수 치고 싶은데. 네, 잘하셨어요. 네. 이거예요, 이거. 직무적 합성 플러스 신입다움 뭐 이런 거.
그 조직에서 모두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과 증서, 뭐 대회 가서도 어떤 수상, 그리고 여기 가서도 우수 기자단, 뭐 어떤 한 조직에 가서 그런 성과를 인정받고 성실함을 또 인정을 받았다는 네. 거는 데려오고 싶은 그런 탐나는 지원자가 아닐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디서나 저런 친구들은 자기 밥값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디 면접에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네. 잘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좀 내공이 쌓였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희 씨의 이력서를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딱 모범생일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인상이 딱 드네요. 근데 좀 밝게 좀 하지. 네. 왜 이렇게 심각하죠? 똘똘하게 그러네요. 막. 네. 안경 쓰고 공부 잘하는 친구. 음,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아무래도 조직 생활 그리고 민원인도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기 때문에 조금은 밝은 인상 있었으면 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좀 졸업한 지 꽤 된 거죠? 3년 정도 됐네요. 이거를 왜 가졌을까도 한번 좀 네, 이 부분 궁금해집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지금 3분 PR에서도 봤지만 저는 뭐 하나 좀 뺄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요 자격사항 같은 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취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긴 하는데 이것들은 또 관련된 전공자들과 봤을 때 좀 비교를 해봐야 우리 사실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좀 하게 하는데 네네네. 또 저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다 뭐 의무적으로 한다고 그쵸. 가져올겠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사무 행정, 그 사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자격증들은 지금 다 가지고 있네요. 네네. 오늘 드디어 제가 악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와 대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네. 대체로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좀 했었고요. 특히 저 엑셀 코딩 작업 이런 건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엑셀 잘 다루면 그렇죠. 좋아하죠. 네네네. 그리고 또 일단 중소기업 관련된 대활동에서도 뭐 두 개나 서울 잡스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해서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 유사한 부분들을 또 수행하지 않았나라는 네. 부분들이 굉장히 뭐 질문할 거리도 많고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는 여기서 되게 이렇게 좀 뭔가 서류를 빽빽하게 이렇게 작성해 주는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좀 뭔가 되게 열심히 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성실하게 기재했다라는 어떤 느낌이 드는 것도 네.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저도 이런 꽉 찬 이력서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보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런 걸 잘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냐면 한국 의료 분쟁 주제 중재원 해갖고 어떻게 이걸 잘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딱딱딱 뭔가 맞췄었거든요. 보통은 여기서 뭔가가 하나가 더 나오거나 만약에 여기서 인이 막 여기 끼거나 학생들이 보면 여기 터뷰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친구는 뭔가 문서를 좀 그래도 기업에서 뭔가 자기 했더니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문서를 굉장히 딱딱딱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지 않았나라는 부분들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친구는 제가 만약에 뭔가 사무로 누군가 지금 뽑아서 데려가고 싶어요. 네. 이력서만 봤을 때는. 네. 네. 탐나는 지원자죠.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또 다양한 또 기업에 계신 분들이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친구 좀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이력서는 뭐 저희가 네. 다 감탄을 했고요. 네.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관련 경험과 경력사항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 내용 잘 썼어요. 잘 썼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직무 관련 경험의 경력사항 하면 사실은 경력사항, 경험의 활동사항 여기서 쓰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있는 건 지금 대회 수상 경험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상을 받은 것도 좋은데 그래도 초점은 실제로 경력이나 경험의 활동사항에 있는 소재로 했으면 참 예, 좋습니다. 근데 뭐 내용 자체에서는 사실은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네. 굉장히 좀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 ERP 대회에 나가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어떤 측면을 강조했다는 부분. 이 사람 정말 뭔가를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는 사람이다. 네. 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저도 첫 번째 항목에서는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동기 참 어려웠을 텐데요. 이 친구는 그래도 그 중소기업을 탐방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지원했다 그런 내용을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서두에 이 부분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서울 지역에 뭐 어떤 그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근무 환경을 하고 알게 되다 보니까 관심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관련돼서 알게 되었다부터 시작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취업 반장으로 애들 원하는데 했는데 잘 안 되고 그게 뭐 이런 이야기는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쓴 친구 입장에서 보면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현실을 나는 많이 좀 심각한 현실을 많이 인식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 측면에서는 좀 안 네.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쓰는 지원 동기도 나오기도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런 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쉬운 일인 것 같았지만 이제 이런 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체크해놨네요. 네. 쉬운 것 같았지만 네. 이거. 이런 거.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도 잘 썼는데요. 네. 여기는 아쉬운 게 뭐냐면 숫자가 안 보입니다. 거의. 여기도 보면 뭐 확률이 높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기 위해 책자를 읽은 시간을 잠깐 드리고 후원으로까지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를 받을 걸 목표로 했는데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다 퍼센트 뭐 소점까지 해주면서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하여튼 숫자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숫자 감각이 필요한데 그거 하나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설득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나눠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연령대가 비슷한 친구들한테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완했고 두 번째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어떤 기간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했더니 결과가 좋아졌다. 이 합당한 설득에 자기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 노력을 써줬다는 게 저는 칭찬해주고 싶네요. 굉장히 잘 쓴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행동 중심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제 학생들이 쓰다 보면은 상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감정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갑자기 어떻게를 너무 짧게 쓴다거나 네, 좀 맞습니다. 얼떻게가 사실은 설득이 잘 안 되는 이야기를 쓴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첫 번째 이런 방식으로 또 두 번째는 또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지금 뭔가 일을 할 때 굉장히 체계적이고 뭔가 논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네. 느낌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근데 태고를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문장이 간결하고 네. 틀린 거의 표현이나 문장이 그 단어가 없어서 근래에 보게 되면 인재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잘 썼지만 네. 아쉬운 걸 말씀드린 거지 네, 이게 이제 네. 뭐 네. 못한 측면보다도 네, 그게 독설입니다. 네. 아 그런가요?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진희 씨의 서류를 보면서 어떤 면접 질문이 들어올지 한번 짐작을 해볼까요? 저는 약간 이 친구가 이제 딱 아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 공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공백 동안 열심히 뭔가를 다시 수행을 하긴 했지만 네. 근데 왜 아르바이트만 했었을까? 좀 약간 이게 의문사항이거든요.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간 것도 아니었고 이 부분에서 반드시 좀 검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서진희 씨가 만약에 실제로 면접을 본다면 당황스러운 질문 같은 것들 어떤 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기업 같은 경우 요즘 지방 근무도 많고 순환한다면서 갑자기 지방 발령도 시킨다고 네, 했잖아요. 네. 지방 괜찮냐 이거를 남자 지원자보다는 여자 지원자는 또 훨씬 더 많이 던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회사 자체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뭔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이 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질문으로 서류에 기반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어떤 돈을 좀 우리가 이제 융자를 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그게 어떤 본인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위에 상사님께서 여기는 이렇게 해주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이죠. 상사의 지시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어떤 윤리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네. 이제 학생들의 한 50%는 상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네. 이 면접에서 상사한테 뭔가 충성심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상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질문은 네, 당연히 윤리의식이나 어떤 법적인 어떤 부분에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좀 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공공기관일수록 특히 그런 질문들을 많이 그쵸. 하잖아요. 어떤 특혜 같은 윤리와 것을 관련된.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진희 씨 참 영상에서도 똑소리 났고 또 서류에서도 똑소리가 났는데요. 정말 면접에서도 똑소리 날지 소리를 들어봐야 될 것 똑소리가 같아요. 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불러주세요, 빨리. 네, 그러면 우리 서진희 씨 빨리 불러서 면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